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초입니다. 이제 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구정 명절 첫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한산성입니다. 까마귀 소리 깍깍 들리고 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고 이제 좋습니다. 이 겉옷을 다 이제 벗게끔 하는 날씨입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좋은 시절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내 이익만을 추구해 가지고 과연 내 것만 챙긴다 해 가지고 다 챙겨지느냐, 이게 서로가 다 물고 물리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둥글둥글 가게 되는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공업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공업의 대가는 항시 존재한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요, 중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4년 전에 제가 SNS에다 쓴 글인데 이렇게 오늘 다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쓴 글들을 그대로 오늘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어느 시골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는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4명의 이 불량배들이 올라와 가지고 여자 버스 기사를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면서 이렇게 먼 산 쳐다보면서 버스 차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유독 이제 청년 한 명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달라드는데 결국은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4명을 이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40명, 41명이나 되는 버스 승객들이 전부 다 모른 체 하니까 이 4명의 불량배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여자 버스 기사를 데리고 버스 밖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산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성폭력을 하는 겁니다. 성폭행을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버스에 올라탑니다. 올라타면서 갑자기 다짜고짜 그 청년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은 영문도 모르고 어이가 없잖아요. 기껏 도와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막 뭐라 하니까. 그런데 워낙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성과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렸죠. 내렸는데 그 버스는 문을 닫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커브를 돌자마자 그 계곡 벼랑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그 당시 뭐 이렇게 유명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더라고요. 어떤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봤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와 반면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야기를 제가 같이 썼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저희들은 몰디브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고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자식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머니도 이제 자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머니 인생을 사시라고, 편안하게 사시고 어머니 인생도 여자의 일생이 있으니까 또 즐기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문자를 답신을 한 거죠. 알았다. 그래. 내가 선산 팔아가지고 60억이 있었는데 이거 나눠줄까 했는데 막내 아들한테만 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이제 헉 하면서 얼른 문자를 넣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문자 잘못 넣었습니다. 이게 친정 어머니, 내 친정 어머니한테 가야 될 문자가 어머님한테 갔네요. 저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지금부터는 엄마라고 부를게요. 항시 엄마 하면서 제가 따르고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시어머니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결국은. 또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또 이렇다는 거예요. 거품과 같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불교 설화가 있답니다. 늙음하게 자식을 하나를 봤어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게다가 재롱을 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고 이제 아하, 얘를 이제 잘 키워가지고 늙음하게 내가 이제 또 이 자식이 의탁해서 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끼고 안 쓰고 모아야 되고, 이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불려가지고 불리고 그럴 만한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또 재롱 떠는 걸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7살 될 때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이 세상도 이게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너무 상심한 겁니다. 나한테 무슨 이렇게 죄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대가를 받는가 하면서 법당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들였대요. 제발 좀 내 자식을, 어린 자식을 좀 데려다 다시 돌려주라고. 왜 데리고 갔냐고,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날 밤 선몽을 해가지고, 너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다 보니까 내가 염라대왕한테 이렇게 백을 써놨다. 그러니까 가서 염라대왕을 한번 만나보고 염라대왕한테 선처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고맙습니다 하면서 염라대왕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또 이제 자초지종을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데리고 가거라 하면서, 이 저승에 너희 아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승을 다 찾아보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반가운 마음에 아들아 너가 여기 아유 고생했지, 얼른 가자, 내 손 잡고 얼른 이승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아버지 인연으로 잠깐 의탁한 건데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는 잠깐 이 순간이다. 나도 또 이제 다른 세계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믿기 힘든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린 자식이 나한테 저게 할 말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승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보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무상하다, 그렇게 무상하다 하면서 이제 무상 법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렇게 다 거품 같다. 그리고 인생이 다 또 그와 마찬가지다. 거품 같다 이거죠. 정강석화 같고 거품 같고 참 부질없다. 그 덧없는 게 그게 인생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 간의 인연이다. 그래서 그 말을 매정하게 들렸지만 나중에는 그 무상 법문을 깨닫고 열심히 남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모으고 한 푼 한 푼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이제 아라한이 됐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게 없는데 무슨 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재물이라는 것도 내 것 찾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그게 다 물거품 같다, 허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봐도 모른 척하고 오매불망 내 것만 챙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버스가 이렇게 벼락 밑으로 내려가는 꼴이 된다라는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걸로 이제 비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서 명절 초하루인데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용을 해 봤습니다. 여기는 남한산성입니다. 햇빛이 참 따뜻합니다. 저 멀리 이제 봄이 오는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벌써
기운이 틀립니다. 좋은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좋은 세상 보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잠깐 한순간 파는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잃어버립니다. 특히 무릎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